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경우에 자녀에게 현금으로 혹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직접 증여하시거나 또 혹은 자녀가 회사를 운영하도록 해서 그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기도 하고 또 일감을 아예 떼어주는 방법으로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일감을 아예 떼어주는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증여의제, 그다음에 자진신고 문제, 또 추징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그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의 개요를 보면 상증세법 제45조의 4에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 법인, 부모님이라고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아예 어디 납품권을 하나 떼준 거예요. 그래서 큰 납품권이 있는데 그 납품하는 그 거래 고객을 하나 떼줘서 이 자녀의 법인이 그 회사의 납품권을 넘겨받아서 부모님으로부터 넘겨받아서 납품을 직접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일감을 떼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혜법인에 만약에 이제 그 지배주주하고 친족, 이 수증자들이 결국 이제 이분들이 다 이제 특수관계인이죠. 이 수증자들이 자녀로 보겠습니다. 이 자녀들이 요 떼어받은 일감을 통해서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그러면 일감을 떼어받고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러면 요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를 요 자녀들한테 과세를 한다 그런 얘기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아버님이 그 일을 떼어준 거예요. 납품권을 떼어줘서 그 법인이 자녀의 법인이 납품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증여세를 물리겠다. 요게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일감 떼어주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증여의제 하려면 요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녀의 법인, 수의 법인이 그거를 이제 떼어받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있을 것, 손실이 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떼어받아서 영업을 했더니 납품을 했더니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당연히 돈 되는 걸 떼어줬겠죠. 돈 안 되는 걸 떼어주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있을 것, 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그러니까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일 것. 그러면 결국 지배주주라고 보는 거죠. 그 합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수혜법인에 대해서 이 주주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있어야 되고 그 특수관계가 있는 지배주주의 지분 보유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 증여의제가 돼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과세 요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용어의 정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혜법인 그러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이고 그 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법인을 그 수혜법인이라고 합니다. 최대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 보유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 최대주주는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다. 또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그 개인.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법인이다 그러면 그 법인, 그다음에 수혜법인, 그러니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이 둘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 이 법인, 수혜법인하고 그 최대주주 법인의 그 다 양쪽 다 합쳐서 그러니까 직간접 보유 비율의 합계가 가장 높은 개인.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법인에도 그 주주가 개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튼 여기와 그다음에 수혜법인 각각의 보유 비율의 합계를 해서 그 중에 가장 높은 보유 비율을 가지고 있는 개인, 그 사람을 최대 주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면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그러니까 최대주주라는 건 주식이 제일 많은 사람 한 사람과 그 나머지 주주들 중에서 혹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주주의 모두의 합을 나중에 그 주식 보유 비중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이란 상증세법상에 나와 있는 관계에 있는 자, 상증세법의 특수관계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뒤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특수관계인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지배주주의 친족인데, 첫 번째가 이제 친족이죠. 친족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및 그러니까 친족, 육촌이나 혈족, 사촌이나 인척, 배우자, 친상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그러니까 친자식이죠. 친자식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친자식의 사위나 그 다음에 며느리, 그 다음에 그 자식들까지 다 친족으로 보고 요 사람들의 어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이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좀 복잡하지만 아무튼 피를 섞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기 좀 배우자의 경우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배우자의 위치가 아니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하고 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다, 그러면 그 사람도 포함되고, 설령 나한테 친생자로서 호적이 같이 가족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나한테 친생자다, 친자식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혹시 입양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이 친족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제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인인 경우죠. 그러니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비영리단체 포함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법인이 중소기업과 수혜법인이 만약에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다, 그러면 요건 제외하는데 결국 이제 자회사기 때문에 이제 자회란 얘기죠. 제외된 거지, 특수관계 그 이상의 관계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지배주주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러면 다 특수관계 법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세금에 대해서는 얼마나 내는지 한번 같이 보면, 이 개시부터 정산사업까지 그렇게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서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계속 누적적으로 계산해서 총액으로 계산하는 거죠. 만약에 합계액이 있다, 그러면 그 지배주주의 보유 비율만큼 곱하고, 이게 이익이 만약에 누적해서 해보니까 100억이다. 그 다음에 주식 보유 비율이 만약에 5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0%다. 그리고 그때까지 법인세를 만약에 납부했다, 그러면 그 납부한 법인세는 공제해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해줘서 100억이고 50%고 그래서 한 20억 정도 냈다, 그러면 여기 100억에 50%면 50억이죠. 거기서 20억을 제외하면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그건 자진신고하시고 자진납부하셔야 됩니다. 네,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 모두 자진신고하셔야 됩니다. 증여세는 자진신고하잖아요. 증여세를 정부에서 부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증여받은 만큼 계산을 해서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는데, 일감 떼어주기는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에 대해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말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신고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보통 12월 결산법, 우리나라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니까 12월 결산법인이다, 그러면
그 신고기한 결산이 3월 30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3개월이니까 결국 6월 말입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도 그렇고 일감 떼어주기 모두 이 증여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계산해서 6월 30일까지 신고하셔야 되고 납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 신고 납부를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제 꼭 발견이 되면 그때는 이제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는 6월 30일까지 만약 이런 게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아시죠. 그러면 꼭 이렇게 그 계산하셔서 납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중에서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제임스 컨설팅 검색하시면 다양한 내용의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